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립니다.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더니 잠깐 멈추는 것 같습니다. 또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차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긴장했거나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정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서는 부정맥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평생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뜁니다.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심장은 약 30억 번을 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엄청난 일을 하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려면 정밀한 전기신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심장 오른쪽 위에는 동결절이라는 아주 작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 동결절이 전기신호를 만들어내면 그 신호가 심장 전체로 퍼지면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수축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심장은 1분에 60번에서 100번 정도 규칙적으로 뜁니다.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부정맥이 됩니다. 부정맥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박자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혈액을 온몸에 제대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뇌와 심장, 심장 등 중요한 장기에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대한부정맥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부정맥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맥 위험은 크게 높아져서 65세 이상 시니어에서는 5명 중 1명꼴로 부정맥을 앓고 있습니다. 결코 드문 병이 아닙니다. 왜 나이가 들면 부정맥이 많아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전기 신호를 만들고 전달하는 조직도 함께 노화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쌓이면서 심장 구조가 변형되고 그 결과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맥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종류에 따라 뇌졸중, 심부전, 심장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을 5배 이상 높이는 매우 위험한 부정맥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부정맥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증상도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정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부정맥인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에 따르면 심방세동 환자의 약 30%가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야 심방세동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정기검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정맥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아무 이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찰 수 있습니다. 혹은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뇌졸중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맥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맥은 한 가지 병이 아닙니다. 심장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기는 위치와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위험도를 알아두면 내 몸의 신호를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첫째, 심방세동입니다. 부정맥 중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종류입니다.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분당 300번에서 600번씩 가늘게 떨리는 상태입니다. 정상 심장이 규칙적인 드럼 소리라면 심방세동은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불규칙하게 북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방이 이렇게 떨리면 혈액이 심장 안에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됩니다. 고인 혈액은 굳어서 피덩어리가 되고 이 피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대한부정맥학회에 따르면 심방세동은 65세 이상에서 약 5에서 10%가 앓고 있으며 80세 이상에서는 10에서 15%까지 높아집니다. 심방세동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정상인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심방세동은 지속 시간에 따라 발작성, 지속성, 영구성으로 나뉩니다. 발작성은 갑자기 생겼다가 일주일 안에 저절로 멈추는 경우이고
지속성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구성은 치료에도 정상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발작성이라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졸중 위험은 지속 시간과 상관없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심실세동입니다. 심장의 아랫부분인 심실이 마구 떨리는 상태입니다. 심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내는 펌프이기 때문에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심장이 혈액을 전혀 내보내지 못합니다. 심장이 멈춘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분 안에 뇌의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즉각적인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이 필요합니다. 심실세동은 심장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발생 후 수분 내에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심실빈맥입니다. 심실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해 심장이 분당 150번 이상 빠르게 뛰는 상태입니다.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실신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심실세동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더 자주 나타나므로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상실성 빈맥입니다. 심방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해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빨리 뛰다가 갑자기 멈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반복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서맥입니다. 심장이 분당 60번 미만으로 느리게 뛰는 상태입니다. 시니어에서는 동결절 기능이 나이 들면서 약해져 전기 신호 생성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럼증, 실신, 극심한 피로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 심박 조율기 삽입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조기 수축입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심장이 한 번 더 뛰는 것으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거나 잠깐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심장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도 흔히 나타나며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이 있다면 심각한 부정맥의 전조 신호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부정맥은 종류가 다양하고 위험도도 천차만별입니다.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면 어떤 종류인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맥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부정맥의 증상은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니어는 특히 증상이 애매하거나 다른 질환과 혼동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거나 쿵 하고 한번 크게 뛰는 느낌이 듭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운동할 때나 긴장했을 때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뛴다면 부정맥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어지럼증과 실신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어지럽거나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에서 원인 모를 낙상이 있다면 부정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면 폐의 혈액이 고이고 숨이 차게 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누우면 숨이 차서 베개를 높이 베야 편하다면 심장 기능이 약해진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여기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넷째, 가슴 통증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 심장 근육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슴이 뻐근하거나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이 통증이 왼쪽 팔이나 턱, 어깨로 퍼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다섯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온몸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진다면 심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피로를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깁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으로 인한 피로는 치료를 받으면 크게 나아집니다. 여섯째,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심방세동 환자의 약 30%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가슴 두근거림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야 심방세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부정맥학회는 65세 이상 시니어는 증상이 없어도 맥박을 규칙적으로 확인하고 1년에 한 번 심전도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맥박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목 안쪽, 엄지손가락 쪽에 검지와 중지를 가볍게 올리세요. 1분 동안 맥박을 세어봅니다. 불규칙하게 뛴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그렇다면 부정맥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부정맥은 종류가 다양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증상이 없거나 가끔씩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단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첫째,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심장의 전기 신호를 기록합니다. 가슴, 팔, 다리에 전극을 붙이고 몇 분이면 끝나며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심방세동, 서맥, 심실빈맥 등 여러 부정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하는 순간에 부정맥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검사만으로 부정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홀터 검사입니다. 작은 기기를 몸에 붙이고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검사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언제 나타나는지 꼼꼼히 기록해두면 의사가 그 시간대의 심전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오전 10시에 갑자기 두근거렸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셋째, 이벤트 기록기입니다. 부정맥이 가끔씩만 나타나는 경우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기기를 착용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의 심전도가 저장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로도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어 일상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스마트워치 결과는 참고용일 뿐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넷째,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심장 판막 이상, 심장 근육 이상, 혈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 환자는 심장 안에 혈전이 생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혈전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항응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전기생리학 검사입니다. 허벅지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심장 안으로 넣어 직접 심장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부정맥의 정확한 위치와 종류를 파악하고 카테터 절제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매우 효율적입니다. 여섯째, 혈액 검사입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 빈혈, 전해질 불균형, 심장 효소 수치 등을 확인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심방세동의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하나로 이런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하면 부정맥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대한부정맥학회는 65세 이상 시니어가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실신, 원인 모를 피로감이 있다면 즉시 심전도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심전도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뇌졸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부정맥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부정맥 치료는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부터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부정맥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의와 함께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째, 항응고제 치료입니다. 심방세동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치료입니다.
항응고제는 혈액이 굳는 것을 막아 심장 안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와파린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다비가트란, 니바록사반, 아픽사반 같은 새로운 항응고제가 많이 사용됩니다. 새로운 항응고제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 없이 복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항응고제는 출혈 위험이 있지만 뇌졸중 예방 효과가 훨씬 크므로 의사와 상담 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둘째, 항부정맥제와 베타 차단제입니다. 항부정맥제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안정시켜 부정맥 발생을 줄여줍니다. 플레카이니드, 프로파페논, 아미오다론 등이 있으며 각각 적합한 환자군이 다르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빠른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셋째, 심율동 전환입니다. 심방세동이 발생했을 때 전기 충격이나 약물을 사용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치료입니다. 전기 충격 방식은 짧은 마취 후 시행하며 대부분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약물 방식은 특정 항부정맥제를 정맥으로 투여해 정상 리듬으로 되돌립니다. 단, 심율동 전환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넷째, 카테터 절제술입니다. 허벅지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심장 안으로 넣어 부정맥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부위를 고주파 에너지로 없애는 시술입니다. 심방세동의 경우 폐정맥 주변의 비정상 신호를 차단하는 폐정맥 격리술이 많이 시행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카테터 절제술 후 약 70에서 80%의 환자에서 심방세동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일부 환자는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완전히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심박조율기 삽입입니다.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는 섬액 환자에게 심장 안에 작은 전기장치를 삽입해 심장이 적절한 속도로 뛰도록 해줍니다. 가슴 피부 아래에 작은 기기를 넣고 심장까지 전선을 연결합니다. 시술 후에는 강한 자기장이 있는 곳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기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교체 시술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체내 삽입형 제세동기입니다.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몸 안에 제세동기를 삽입합니다.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 정상 리듬으로 되돌립니다. 심장 돌연사를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다가 위험한 순간에만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대한부정맥학회는 부정맥 치료는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나 주변의 이야기만 믿고 치료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경과 또는 심장맥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부정맥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예방하고 증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큼이나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카페인을 줄이세요.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커피를 한두 잔으로 제한하고 오후에는 가능한 한 카페인을 피하세요. 카페인에 특히 민감한 분들은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절주 또는 금주하세요. 과도한 음주는 심방세동의 주요 유발 요인입니다. 명절이나 휴일에 많은 양의 술을 한꺼번에 마시면 심방세동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휴일 심장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가능하면 금주하거나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셋째, 금연하세요. 흡연은 심장 전기 신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부정맥 위험을 높입니다. 혈압과 심박수를 높여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금연 후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건강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끊는 것이 최선입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갑작스럽고 격한 운동은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부정맥 위험을 줄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운동 전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갑자기 무리하지 마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심한 스트레스나 갑작스러운 분노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천천히 심호흡하기,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화가 날 때 천천히 심호흡을 10번 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비만은 심방세동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0% 줄이면 심방세동 재발이 약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매일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곱째,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심방세동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멈추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낮에 심하게 졸린다면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으세요. 치료하면 수면의 질은 물론 심방세동 위험도 함께 줄어듭니다. 여덟째,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세요. 항응고제, 항부정맥제, 혈압약 등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증상이 없어졌다고 임의로 약을 끊으면 뇌졸중이나 심각한 부정맥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는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아홉째, 매일 맥박을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목 안쪽에 두 손가락을 올리고 1분 동안 맥박을 세어보세요. 불규칙하게 뛰거나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면 매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부정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으로 65세 이상 시니어 5명 중 1명이 앓고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실신, 원인 모를 피로가 있다면 즉시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증상이 없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둘째, 심방세동은 가장 흔하고 위험한 부정맥입니다. 뇌졸중 위험을 5배 이상 높이므로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전혀 없어도 심방세동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셋째, 심방세동 환자는 항응고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중단하면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출혈이 걱정되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넷째, 카테터 절제술, 심박 조율기, 체내 삽입형 제세동기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부정맥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 나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세요. 다섯째, 카페인, 과도한 음주, 흡연은 부정맥을 악화시킵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이 부정맥 예방의 핵심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체중을 관리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세요. 치료하면 심방세동 위험도 함께 줄어듭니다. 일곱째, 아침마다 맥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불규칙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고 65세 이상은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심전도 검사를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뇌졸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정맥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꾸준한 치료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을 잘 돌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